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에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주택 임차 시장의 분위기가 세입자 우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동안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웃돈을 더 마련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전세로 옮겨가거나 또는 내린 보증금만큼의 이자를 요구하는 이른바 여월세도 기승을 부릴 조짐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경칩이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본격적인 봄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시장 상황도 이러한 봄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네,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그리고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눈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주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살펴볼 지역은요. 서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생활권 계획의 4번째 시간입니다. 권역별 계획에. 오늘은 서부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동단위 개발 전략을 세밀하게 구상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강북과 강서 지역의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업무 상업 기능을 강화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는데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가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 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서울 전역을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도심권 등 5개 권역,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3개에서 5개 동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동네 단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 제곱미터를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보 물량을 제외한 신규 상업지 배분 물량 134만 제곱미터 중 44%를 강북, 노원, 도봉구 등 동부권에 배분하고 강서, 구로, 금천 등 서남권에는 상업지역 40만 제곱미터 지정. 또한 신규 상업지 물량의 74%는 강북, 강서에 배분되며 동남권과 서부권에는 각각 17만 제곱미터, 18만 제곱미터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부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서울시 서부권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주거 중심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새롭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업무타운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그런 곳으로 탈바꿈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 최대의 그 대학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어떠한 물건들과 이런 부동산들을 선호하시는지, 생활 패턴은 어떤지 등을 분석을 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좋은 투자처가 많은 지역이 서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요, 세 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과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 이 세 개의 자치구가 모여서 서부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부권 중에서도 지금 중심지체계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서대문구가 속해 있는 한양 도성을 한 개의 도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암과 수색 그리고 상암과 수색이 있는 그런 한 개의 광역 중심 그리고 세 개의 지구 중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중심지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요, 세 개의 중심 육성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발전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부권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축이 이 업무 육성축이 되겠습니다. 이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 공덕 업무타운을 지나서 여의도 영등포로 이어지는 업무 중심축, 업무 시설들의 개발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창조 산업의 육성축, 연신내 불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암 수색 그리고 마곡으로 이어지는 창조 산업의 육성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가 문화와 업무축이 되겠습니다. 문화, 업무, 산업, 육성축이 되겠는데요. 한양 도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연, 신촌을 거쳐서 상암 수색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상암 수색이 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중심축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중심축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이 서부권 중에서 세 개 정도로 좀 관심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곳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은평과 마포, 상암, 이 상암이 사실은 경의선 철도로 인해서 사실은 단절이 된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 은평과 마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여기는 이제 주거타운의 개발 사업이 아닌 업무타운의 확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암이 거의 대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더 업무타운이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상암 지역에 미분양 용지가 남아있는데 이 미분양 용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개발을 할지 이런 청사진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보아가면서 그 지역의 투자처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신촌 지역입니다. 이 신촌 지역 같은 경우는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사실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상권이 이 신촌이었는데요. 이 홍대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신촌 상권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촌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은 방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홍대 상권의 확장이 어느 지역까지 연장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이제 은평구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은평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주거 중심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이제 상업 기능을 굉장히 좀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GTX를 비롯해서 신분당선 연장 등 이런 광역 교통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인구의 집중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상업 시설의 확장,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신내역뿐만이 아니고 한정거장에 있는 이 불광역 같은 경우도 상업시설의 더욱더 확장과 동시에 또 이 불광역 인근에는 서울 혁신파크를 조성을 함으로써 창조 산업을 육성을 한다라는 그런 청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 또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이 서부권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생활권 계획 서부권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주거 중심의 서부권에서 앞으로는 생활 인프라의 확장과 또 상업지구로의 변화가 계획되어 있는 곳, 바로 이 서부권에 불어올 새로운 바람도 기대를 하시면서 투자처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와 강의 그리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도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 자, 2호선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로 가시면 앞선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예약 필수라는 점 아래 전화번호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네, 여기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2번지. 네. 내가 여기서 이거를 3년째 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소지가 좀 어떤가 하고요. 그럼 3년 정도시면 한 2016년 정도에 매수를 하신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당동의 1032번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혹시 투자 목적, 매수 목적은 어떻게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고 투자 목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글쎄, 투자 목적이라보다 그냥 네. 실거래하고 살고 있는데요.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향후 앞 전망이 좀 전망. 궁금하신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당동 1032번지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향후 전망 알아볼게요. 이사님과 통화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지금 사당동의 1032번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당 1동이요. 예, 사당 1동 1032번지. 네. 1032번지. 지금 나오네요.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위치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사당역 인근이잖아요. 그죠? 예. 이 상업시설, 상업지인가요? 여기가 지금 상업 여건을 띠고 있는 곳인가요?
아직 형성은 안 됐는데 이제 네네. 저기 좋아지면은 여가 상업직으로 된다고 말은 그랬었어요. 여기가 몇 년이나 된 건물입니까? 지은 지가요? 네네네.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한 층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다른 층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고 계신 거예요? 예, 월세도 있고 한 칸은 전세고. 아, 전세가 그렇게 이제 수익형으로 부동산을 활용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일단 입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입지를 한번 보시면 이 사당역 같은 경우 사당역에서 불과 도보 한 2,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상업지역 바로 그 뒤편 예. 배우 주거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고요. 특히 이 사당역 같은 경우는요. 광역 교통망이 굉장히 많이 교차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단독 다가구 주택을 소유를 하시면서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당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 중심이 사실은 사당 역세권 개발의 중심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예. 이곳에 사당역과 연계를 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올 1월 달인가 또 발표를 했어요. SH공사에서 사당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당 역세권 개발에서 그 업무타운이 또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지만 개발 호재도 상당히 잘 가지고 있어요. 특히 네. 역세권 반경에 250m 이내 1차 역세권에 들어오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당 단가도 상당히 좀 비쌀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혹시 명의는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했거든요. 아,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동 명의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보통 9억 원까지가 사실은 비과세, 9억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예.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어차피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네. 혼자 해서 명의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둘로 나눠 내는 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그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명의도 잘 갖춰 놓으셨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 지역에 뭐 상업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상업지로 된다라는 건 사실상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상업지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향후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역세권에 이런 개발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은 사실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지구 단위 계획이 진행이 되는 부분을 좀 따져가면서 매도 시기를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정말 괜찮은 물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이동하고 싶은데 그냥 네네. 여기 살아도 되겠어요? 이동을 하시되 그러면 이 물건을 굳이 팔고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아,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 향후에 또 한 번 전화를 주세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있는 위치는 호재로서는 좋네요. 예, 좋은 좋은 거예요. 위치입니다.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안 되죠, 시간이. 지금 시간이 다음 시청자가 계속 대기를 하고 계셔서 그 그렇군요.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실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초반에는 약간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는데 뒤에 끊으실 때는 조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분이 좋은데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고요. 또 역세권 개발이 수혜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지역에 잘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주를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동하실 때 조금 더 둘러보시다가 다시 한번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당동 주택이었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전반적인 입지나 개발 호재가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좀 집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그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어느 지역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양천구 목동이요. 네. 거기 청구 한신 네. 32평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망이 어떤가 해가지고요. 양천구 목동의 한신 청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이 지역, 네, 목동 있어요? 지역의 향후 전망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또 이사님.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요? 한 군데 더 있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철산동에요. 네. 브라운스톤 1차. 네. 32평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곳 모두 지금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주택자이신데 임대 등록을 하셨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양천구 목동의 한신 청구 아파트, 그리고 광명시 철산동의 브라운스톤 1차. 자, 모두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임대 등록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향후 전망 이사님께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네네. 좀 목동의 한신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요 취득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한신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지도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네. 청구 아파트가 바로 1단지 바로 경계에 있는 아파트예요. 한신 청구 아파트가. 그죠? 네. 30평형대 단일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면서 이 목동 아파트의 학군과 동시에 이렇게 학군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있는 아파트예요. 다만 한 가지 바로 열병합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못 올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한신청구가. 근데 이 9호선 신목동역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한신청구 아파트와 목동 아파트의 간극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목동 아파트가 27,000세대가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이면서 목동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가 준다면 이 한신 청구 아파트가 그 이상 가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한신 청구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임대 등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를 하신 거예요? 장기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단기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봐가지고 이제 장기로 옮길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단기로 지금 4년이잖아요.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4년만 보유를 하시면 임대 의무 기간은 끝나잖아요. 이거는 2, 3년 안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뭐 들쭉날쭉하게 그럴 아파트가 아니에요.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장기로 전환하시면 좋아요. 또 세법 시행령이 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환을 하셔도 지금 그 단기로 등록했던 기간에 대한 기간을 전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등록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광명에 보신 거예요, 그죠?
네. 예, 광명의 도덕 브라운스톤 보셨죠, 그죠? 철산이요. 철산동 브라운스톤. 예. 네, 그렇죠. 이 철산동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도덕파크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이 도덕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입지는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대수도 세대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예, 많지 않아요. 세대수가 소규모 단지고 지금 한 10년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광명의 도덕파크 이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 보유할 가치는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입지적인 여건상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도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예. 여기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지가? 한 3년 됐어요. 아, 여기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지가 3년 됐어요? 아니요. 그럼요. 이제 1년 됐어요. 아, 이제 1년 됐어요? 그럼 아직도 네. 한 3년 이상이 남아있네요? 3년이고요. 예, 예. 그럼 이렇게 하세요. 광명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이것도 단기하셨잖아요? 네. 임대 기간 만료되면 이거 매도하세요. 아,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뻔했어요. 아. 네, 아파트가 나이 먹기 전에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거주하는 데부터 먼저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신데요? 여기 독산동이요. 아, 독산동?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까 목동 것도 하셨고 이 지금 브라운스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주택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세요.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에 의해서 이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언제 파시냐면 비과세가 네. 비과세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비과세 됩니다. 양도를 비과세 됩니다. 했어요. 네? 양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양도를 해요? 여기 양도하면서 내 집이 중요.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국가는 애기 아빠로 예. 증여를 했어요. 아, 증여를 했다고요? 증여하신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으세요. 매도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먼저 팔고서는 네네. 저기 철산을 팔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이 집을 먼저 파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예. 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네. 매도를 하셔서 비과세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 예. 철산을 파세요. 그 다음에 한신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 거주하는 집을 5년을 보유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아, 양도세 증여한 주택 같은 경우는요.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지금 부부간의 증여잖아요. 네. 5년 이내에 매도하시게 되면 종전에 세대주가 매도를 하신 걸로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매도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 브라운스톤이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4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되세요. 4년 이후로 해야 된다는데요.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지금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주가 가능하신데 혹시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주택하고 임대사업자용 주택하고 명의가 다릅니까? 아 저기 이 거주집은요. 네네네. 애기 아빠 이름으로 돼 있고요. 네네네네. 두 개 지금 저기 저거 등록해 놓은 거는요. 네네. 부부로 다 돼 있어요. 아, 그랬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신 거예요? 예.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4년 지나서 이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시고요.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라운스톤을 매도하시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 한신 청구를 매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목동에 보유하고 계신 부분은 좀 장기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 그리고 철산에 있는 아파트는 매도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과세와 관련된 더 자세한 상담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1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전화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근데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더 만나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262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자, 강동 롯데 26평에 거주 중입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25평과 송파 레미안 파인탑 27평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덕과 송파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이사님께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받아주시죠. 네, 지금 강동 롯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옆에 이제 고덕 바로 옆에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로 이주를 하실까 아니면 송파 쪽으로 이주를 하실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평수도 보니까 지금 현재 25평에 살고 계시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25평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송파 쪽도 20평대를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지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바로 옆입니다. 사실은 두 개의 입지가 비슷합니다. 전철역과의 거리도 비슷하고요. 주변에 학군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환경도 비슷한 환경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하시는데 굳이 레미안 고덕으로 레미안 힐스테이트로 이주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번 이동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재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굳이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주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뭐 30평대로 평형 이동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거는 고려를 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파트가 10년 정도 된 아파트고 여기는 아파트가 아마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신축 아파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형 이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주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는 고려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사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송파 레미안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송파 레미안 같은 경우는요. 강동하고 사실 송파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송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역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죠. 사실은. 지금 송파 레미안의 위치가 아마 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송파탑이 여기 지금 송파 레미안 송파 파인탑 아파트가 바로 이곳인데요. 자, 송파역하고의 거리나 주변의 학군이라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락 삼익 아파트라든지 송파 한양 아파트라든지 미성 아파트 다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변 여건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주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송파 쪽으로 이주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25평이라는 그 평형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면 교통이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강동보다는 업무타운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 사실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이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바로 송파잖아요. 특히나 송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뭐 문정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타운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송파 레미안을 사실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가격적인 부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이 잠실권역 있잖아요. 이 잠실권역의 아파트들, 그죠? 이쪽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남권의 최대 개발 호재는 사실은 국제기로 복합지구잖아요. 삼성역 인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잠실 롯데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의 개발이 가장 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 잠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잠실이기 때문에 기왕에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 수평 이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잠실 쪽도 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비슷한 환경으로 이주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송파 쪽으로 이동하시는 걸 더 추천해드렸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로 잠실 지역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라 하는 조언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고민 상담들 여러분들께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이사님께 직접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월 8일 금요일에도 오후 2시에 세미나 마련되어 있고요. 2호선,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시면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역세권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1:1 상담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 꼭 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2128-8561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과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우수한 교통, 여기에 생활 인프라, 또 문화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서초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하면 또 대형 개발 호재들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죠. 자, 서초구 서초동에서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서초구는 가장 투자하시기에 메리트가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부동산 불안계에도 가장 안정적인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 서초구 중에서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에서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은 그런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물건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이 35.98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되는 널찍한 투룸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4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준공은 올해 12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3억 8,7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3호선인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한다. 그리고 교대역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교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3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도심의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에 이제 수요층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젊은 수요층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교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법조타운이 바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법조타운 앞쪽으로는 법조타운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수요뿐만이 종사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2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강남의 중심권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도 업무타운의 접근성까지 업무타운으로 향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풍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한 문화시설이죠.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서 우면산, 그리고 서리풀공원,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한강시민공원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환경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권에서 이어지는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차익형으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강남권, 특히 서초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의 국제기록 복합지구는 강남권 일대는 물론이고 이 서초까지 아우르는 그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강남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역에서 한정거장 위치를 하고 있고 본 물건지에서 도보로도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이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 약 상주 인구가 4만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요의 집중이 예상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 또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총 2개 층으로 37층 규모로 이어질 건데요. 업무타운의 확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터미널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런 업무 시설도 같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의 집중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터미널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 수요층까지도 흡수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서초구의 또 대규모의 업무타운 확장이죠. 양재 우면 R&CD 조성 사업도 큰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곳에 상주하는 인구 약 2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젊은 연구시설 기반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연구시설 기반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젊은 층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양재 우면 CD에 의한 그런 개발 호재 확실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보시면 2개 동의 단지형으로 들어오는 그런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 보안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서 지하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내부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옵션,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내부에는 3베이 구조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거실과 방이 양쪽에 나란히 있는 그런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공간 활용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물건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가격적 메리트 상당히 뛰어납니다. 3억 8,700만 원의 가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를 예상을 해보신다면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7,700만 원 정도의 전세 투자가 가능하시다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자, 월세를 예상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으로 활용하셔도 좋겠다.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해서 강남의 미래 가치와 함께 월세 수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첫 번째, 입지적인 여건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입지죠. 초역세권의 입지, 주변에 수요가 풍부한 입지, 그래서 풍부한 수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강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다. 자,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요, 호재들입니다.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집중이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만큼 그런 호재들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 상승이 충분히 늘어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통, 문화, 그리고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좋았는데 이제 여기에 일자리도 계속해서 생겨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끊이지 않을 지역 서초구 서초동이었습니다. 자, 서초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은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와 관광, 쇼핑의 메카, 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에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019년 7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신축 주택이라고 하네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구 지역은 주거지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가치 상승을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5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청구역, 3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약수역,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 입구역, 이렇게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심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는 16.8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2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7월달 준공을 앞두고 지금 한참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약수역과 청구역, 3호선, 5호선, 6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당동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이제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중구 신당동입니다. 입지 어떤지 또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재차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지금 소형주택의 수요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본 물건이 그런 특징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물건이 유출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청구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 동대 입구역에서도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 약수역에서 도보 한 5,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한다. 그만큼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노선 자체들이 보시면 도심권으로 향하는 노선이고 강남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6호선 같은 경우는 용산으로 또 향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 자체들도 업무타운으로 향하는 모든 노선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권이나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본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곳 바로 위쪽으로 동대문 종합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쇼핑몰 약 30여 개가 이곳에 입주를 하고 있죠. 밀리오레라든지 두산타워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밀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요. 문화시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 동대문 운동장 부지에 동대문 야구장 부지죠. 동대문 야구장 부지에 DDP가 지금 건립이 되어 있죠. 이곳에 이제 문화시설, 쇼핑시설 완벽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동대문 상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점도 소형 주택의 수요층들인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교통과 편의시설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바로 앞쪽에는 남산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환경의 쾌적성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거의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입지적인 장점이 또 하나 드러나는 게 바로 공급의 희소가치입니다. 이 주거지의 희소가치죠. 그 중구 지역의 약 70%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업지역입니다.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인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업과 업무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주거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사실이죠. 본 물건지 주변에만 사실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거지의 희소가치에 의해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때문에 이 노후화된 도심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주변 개발, 도심 개발이라든지 주변 개발 그리고 본 물건지 주변도 와서 현장을 보시면요 굉장히 낙후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신당동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대기업의 사옥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동대문 상권에 대한 개발입니다.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비롯해서 경찰 기동단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 공항터미널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강북의 코엑스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유휴부지도 있습니다. 미 공병단 부지라든지 국립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패션타운을 건립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 상권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커지면서 글로벌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물건의 그 향후 차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본 물건은 분리형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제 발코니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이 완벽한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물건을 시공하는 시공사 같은 경우가 건물 시공은 물론이고요. 전문 관리까지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이나 차익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건물 관리와 임대 관리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해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한계동에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지는데요. 본 물건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동남향에 또 도로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
때문에 향후 황금성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본 물건의 금액은 3억 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지금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다세대 주택 가격은 아직 그 갭 매우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투자 금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3천에 80만 원 정도 임대를 예상을 해보신다면 투자 금액으로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 포인트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도심 다중 역세권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점이죠. 트리플 역세권에 유출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주거지 희소가치에 높은 희소가치가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노후된 도심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 충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차익 접근이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에 또 주변의 상권 활성화, 여기에 남산과 가까워서 쾌적한 환경까지 챙겨갈 수 있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만나보실 수 있는 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이사님을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도 이사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2호선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부동산의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보내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